안녕하세요. 윤동호 교수입니다. 제가 2시간에 걸쳐서 강의할 내용은 생리적 스트레스 및 병적 상황에 대한 어, 심혈관계 반응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은 어, 정상적인 생리적 스트레스 상태에서 어떻게 심혈관계가 반응하는지 에 대한 내용을 먼저 하고, 두 번째 시간에서 이제 병적 어,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 심혈관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생리학 시간에 배웠던 심혈관계 시스템의 생리학에서 조금 중요한 간단한 개념들에 대해서 먼저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심혈관계에서는 우리가 혈압이라든가 어떤 혈류 그리고 혈관의 저항 이런 그 파라미터가 상당히 중요한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이제 그 전기에서 쓰이는 그 전압, 전류, 저항과 이제 같은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압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혈압이고, 그리고 플로우, 어떤 혈류는 이제 커런트와 연관돼 있고, 저항은 이제 그 우리가 어, 마찬가지로 그 혈관이 도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저항이 이제 또한 그 중요한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생리학에서 이 플로우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잘 흐르느냐, 뭐 잘 못 흐르냐, 이런 개념보다도 좀 더 스페시픽하게 어, 일정한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그 부피의 어, 혈류가 혈액이 이동을 했는지, 그러니까 단위 시간 동안 뭐 1초면 초 아니면 1분이면 1분 분당 몇 밀리리터 가 이동을 했는지 그렇게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레셔 플로우는 이제 프레셔 나누기 저항 이런 연관성이 있고, 이제 평균 동맥압 우리가 라고 했을 때 PA는 우리가 심혈관계에서는 카디악 아웃풋 곱하기 토탈 페리퍼럴 레지스턴스 말초 저항, 우리 몸에 있는 총 토탈 페리퍼럴 레지스턴스를 곱한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이런 카디악 아웃풋이 증가를 하면은 카디악 아웃풋이라는 건 이제 심박출량이 되겠죠. 그래서 분당 그 심장의 펌핑에 의해서 얼만큼의 혈액이 밖으로 나오느냐 이것을 나타내는 게 이제 카디악 아웃풋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카디악 아웃풋 곱하기 이제 토탈 페리퍼럴 레지스턴스 해가지고 혈압이 결정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저항이 증가한다든가 심박출량이 증가한다든가 하면은 어, 혈압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이 페리퍼럴 레지스턴트는 이제 혈관의 직경과 연관돼 있겠죠. 직경이 작아지면은 그러니까 혈관이 수축하면은 이제 압력이 증가하고 혈관이 확장되면은 압력이 감소되고 이런 이제 관련성이 있겠습니다. 자, 카디악 아웃풋 우리가 심박출량이라는 거는 이제 그 심장이 한 번 펌핑할 때 나오는 한 번 뛸 때 나오는 혈액의 양 곱하기 이제 하트레이트 분당 어, 어, 심장이 몇 번 뛰었는지 이렇게 이걸 곱하면 이제 카디악 아웃풋을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토탈 페리퍼럴 레지스턴트는 이제 우리 몸에 있는 각 오건들의 어, 저항이 있겠는데 오건 1, 2, 3 이렇게 여러 개의 이제 오건들이 있는데 우리 그 몸에서 이 각 오건들은 이제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보다는 이제 병렬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탈 페리퍼럴 레지스턴스와 각 오건의 저항 간의 관련성은 이제 이렇게 어, 역수의 형태로 이제 어, 계산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트로크 볼륨, 스트로크 볼륨은 이제 심장이 한번 뛸 때 나오는 혈액의 양이니까 심장이 완전히 충전됐을 때 볼륨, 엔드 다이아스톨릭 볼륨, 심장이 이제 최대로 확장됐을 때, 확장이 끝났을 때 그때 볼륨에다가 엔드 시스톨릭 볼륨, 심장의 수축이 끝났을 때 볼륨을 빼면 우리가 스트로크 볼륨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젝션 프랙션이라는 이제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젝션 프랙션이라는 거는 이제 N 다이어스톨릭 볼륨 분의 시스톨릭 볼륨. 그래서 심장이 최대로 필링 됐을 때 볼륨에서 한번 스트로크, 한번 뛰었을 때 얼마만큼의 혈액이 빠져나가는지 그 정도를 이제 이야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젝션 프랙션은 우리가 정상적으로는 50에서 80% 정도 이제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스트로크 볼륨, 이제 심장이 뛸 때 빠져나가는 그 혈액의 볼륨은 우리가 이제 카디악 프릴로드, 우리가 카디악 프릴로드라는 걸 이제 그 심장이 그 완전히 충전됐을 때 그 로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N 다이아스톨릭 볼륨 이제 프리로드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N 다이아스톨릭 볼륨도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스트로크 볼륨도 이제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디악 프리로드가 증가를 하면은 이 스트로크 볼륨도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디악 애프터로드, 우리가 애프터로드라는 거는 이제 심장 근육이 이제 수축이 끝나고 났을 때그 로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저항과 연관이 있겠는데 특히 이것은 이제 그 엔드 시스톨릭 볼륨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우리가 애프터 로드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엔드 시스톨릭 볼륨이 증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스트로크 볼륨이 감소되겠죠. 왜냐하면 엔 다이아스톨릭 볼륨 빼기 엔드 시스톨릭 볼륨이 스트로크 볼륨이니까 감소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카디악 컨트랙틸리티, 심장의 수축력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스트로크 볼륨이 또 증가를 하는 그 효과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테리얼 컴플라이언스라는 이제 개념이 있는데 이 컴플라이언스라는 건 이제 그 어, 여기 보면은 이제 동맥이 이제 탄력성이 있는데 이 탄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나타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정한 압력 변화에 대해서 어, 압력 변화에 대해서 볼륨이 얼마만큼 변할 수 있는지 그거를 나타내는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정한 압력에 대해서 볼륨이 더 많이 잘 변하고 하게 되면은 이제 컴플라이언스가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제 동맥의 탄력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어, 그 컴플라이언스는 이제 감소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펄스 프레셔. 그리고 펄스 프레셔는 시스톨릭 프레셔 수축기 혈압에다가 이완기 혈압, 다이아스톨릭
프레셔를 빼주면은 이제 펄스 프레셔를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펄스 프레셔는 이제 이 컴플라이언스하고 스트로크 볼륨하고도 이제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컴플라이언스가 이제 감소를 하면은 펄스 프레셔가 증가하고 컴플라이언스가 이제 증가를 하면은 펄스 프레셔도 증가하는 그런 관계가 있고 스트로크 볼륨이 증가를 하면 이제 펄스 프레셔가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 컴플라이언스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이제 에이지 어, 나이가 들면은 이제 이 컴플라이언스가 감소한다 그랬죠. 감소하게 되면은 펄스 프레셔가 이제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갖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혈압이 우리 신경계에 의해서 어떻게 조절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압은 이제 메둘라에서 조절을 하게 되는데 먼저 그 혈압의 변화를 감지하는 압력 센서가 우리 몸에 있죠. 그래서 카로티드 사이너스라든가 그리고 에오틱 아치 그리고 심장 주변에 심장벽이라든가 이런 데 또 압력 센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어, 보면은 카로티드 사이너스는 이제 그 크라니얼 너브의 9번 글로소파린지얼 너브를 통해서 메둘라로 정보를 전달하게 되고 에오틱 아치라든가 심장 벽에 있는 그 압력 센서는 이제 미주신경 크라니얼 너브의 10번 미주신경을 통해서 그 압력 정보를 메둘라로 전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둘라의 NTNS 그 뉴클레우스 트랙투스 솔리테리우스로 이제 정보를 흥분성 정보를 전달하게 되겠습니다. 즉 압력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프레셔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 정보가 이쪽 그 메둘라 쪽으로 포지티브한 정보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블라드 프레셔가 BP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 NTS를 자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NTS는 이제 그 벤트로라테랄 메둘라 그 VLM이라고 하는 벤트로라테랄 메둘라 중에서 이제 카우달 쪽하고 인터미디에이트에 있는 벤트로라테랄 메둘라의 또 흥분성 글루타메이트는 우리가 여기 글루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글루타메이트를 분비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이제 제가 흥분성 자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카우달 쪽에 벤트로라테랄 메둘라에다가 흥분성 자극을 전달하면은 여기에 있는 뉴런은 이제 가바를 분비하게 되죠. 가바어징 뉴런인데 이 가바를 로스트럴 벤트로라테랄 메둘라로 이제 분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정보는 이제 억제성 정보가 되는 거죠. 이쪽으로. 자, 그런데 이제 이 로스트럴 벤트로라테랄 메둘라에는 우리가 이 아래쪽으로 인터미디어 라테랄 그레이 컬럼 스파이널 코드에 있는 이제 인터미디어 라테랄 그레이 컬럼 쪽을 자극하는 그런 뉴런들이 있죠. 이쪽을 자극하는 그 뉴런들이 있어서 이것이 자극되게 되면 우리가 심파세틱 어, 정보가 이제 증가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프리갱글리오닉 뉴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파세틱 쪽에 자극이 되고 다시 심장을 이제 포지티브한 어, 자극을 주게 되죠. 그래서 심장이 빨리 뛰거나 심장의
수축력이 증가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 RBML에 있는 뉴런들이 자극이 되면은 이제 심파세틱 쪽이 증가를 하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그 혈압이 올라가 가지고 이제 NTS가 자극이 되고 어, CBLM이 자극되게 되면은 이 RBLM이 억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억제가 되니까 우리가 심파세틱 정보는 이제 억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심파세틱 그 드라이브가 이제 전체적으로 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심장의 수축력은 줄어들게 되고 또 심장 뛰는 것도 줄고 다음에 그 아테리올 세동맥이나 이제 베뉴 쪽에 어, 그런 수축도 이제 감소가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우리가 심파세틱이 활성화되면은 이제 아드레날 메둘라에서 우리가 에피네프린이 이제 분비가 되는데 어, 이 혈압이 높을 때 이 RBML이 이제 억제가 되면은 이 에피네프린 분비도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러한 그 효과가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 BP를 감소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BP가 올라갔을 때, 블러드 프레셔가 증가했을 때, 그 압력 센서가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심파세틱 그 활성을 줄어들게 해서 이제 블러드 프레셔를 낮추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게. 자, 그런데 이제 이제 그, 그 신경계 컨트롤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음, 그 파라심파세틱 쪽도 한번 살펴보면은 이 NTS 뉴런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은 그 이 NTS 뉴런은 이제 또 그 어디 쪽에다 영향을 줄 수 있냐면은 프리갱글리오닉 파라심파세틱 뉴런 이것은 이제 베이거스 너브의 그 신경핵인 도살 모터 뉴클레우스 그리고 그 뉴클레우스 앰비규스 자 그래서 도살 모터 뉴클레우스 그리고 여기 뉴클레우스 앰비규스 있죠. 자 그래서 요 핵에다가 그래서 도살 모터 뉴클레우스하고 뉴클레우스 앰비규스에다가 이제 흥분성 어, 어, 자극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도살 모터 뉴클레우스는 이거는 이제 모터 뉴클레우스는 이제 우리가 베이거스 너브하고 연관돼 있고 또 이 뉴클레우스 앰비규스 이 부분도 이제 어, 결국은 베이거스 너브하고 합해지는데 이 부분은 이제 카디오 이니비터리 에어리아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의 어떤 활동을 억제하는 그런 에어리어가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은 이제 포스트 갱글리오닉 콜리너직 뉴런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이제 에이트리아 심방과 벤트리클에다가 이제 파라심파세틱 이펙트를 이제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심장의 수축력이 줄어들고 심장의 그 하트레이트가 감소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혈압이 이제 블라드 프레셔가 이제 좀 전과 같이 합해서 보면은 블라드 프레셔가 증가를 하면은 결국은 한쪽 이 정보가 이제 뉴크레우스 트랙투스 솔리테리우스로 가게 되는데 이 NTS에서 한쪽으로는 이제 심파세틱 톤을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그리고 파라심파세틱 쪽은 이제 증가를 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 혈압을 다시 BP를 낮춰주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와 비슷한 얘기인데, 이제 혈압 압력 센서가 이렇게 카로티드 사이너스라든가 에오티 같이, 어, 그리고 여러 그 카디오 풀모너리 바로 리셉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런 심장에도 있고 그 심장 주변에 정맥이라든가 동맥의 주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로 리셉터가 이제 그 CNS, 메둘라 쪽에 영향을 주게 되면은 우리가 심장에 대해서 심파세틱 톤을 조절하고 또 파라심파세틱 톤을 조절하고 또 혈관에 대해서 심파세틱 톤을 또 조절하고 그리고 또 위에 보면은 어, 그 바소프레신, 아르지닌 바소프레신 분비를 조절한다든가 혹은 어, 이제 신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장에다가 심파테틱 톤이 영향을 미치게 되면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레닌 분비가 촉진되게 되죠. 그래서 레닌이 분비되면은 레닌은 우리가 안지오텐신 시스템하고 또 연관돼서 우리가 혈압을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같은 그 앞선 슬라이드에서 봤던 그, 그 신경핵들의 어떤 연결성을 좀 더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간단하게 그 예전에 배운 내용들을 이제 간단히 일부 정리를 했고, 자, 본격적으로 이제 생리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가 심혈관계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어떤 생리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 심혈관계 반응의 목적은 이제 아트리얼 바로 리셉터 리플렉스 그리고 리날 플루이드 밸런스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그 혈압의 변화를 어, 약화시키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뇌와 심근으로 가는 혈류를 충분히 유지하는 게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상황에 대한 심혈관 변화에서 우리가 1차적인 프라이머리 디스터번스와 그로 인한 이제 리플렉스 컴펜세이터리 리액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있을 때 1차적으로 뭐가 변하는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일어나는 컴펜세이션 반응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는데, 호흡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혈압의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스피레이터리 액티비티가 어떻게 이제 심혈관계에 영향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의 주요 이펙트는 이제 비너스 리턴, 그러니까 정맥에서 그 흉곽 안에 있는 심장으로 들어오는 그 혈류량을 이야기하는 거죠. 흔히 정맥 활류량이라고 하는데 이 정맥 활류량 그리고 카디악 아웃풋 심박출량의 어, 그 메인 중요한 주요 이펙트를 어, 발휘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스피레이션 우리가 흡식을 하게 되면은 그 인트라소라식 프레셔, 흉곽 내압이 약 7mH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익스피레이션, 호식을 하게 되면은 동일한 양만큼 다시 증가하게 되죠. 자, 그래서 호흡이 이제 일어나게 됐을 때 이것이 이제 주기적으로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주기적으로 흉곽 내압이 어, 이 호식하는 숨을 들이쉬는 동안에 이제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정맥의 얇은
정맥과 이제 정맥 내 밸브로 인해서 정맥 활류량, 비너스 리턴이 이제 증가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레스피레이터리 펌프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숨을 들이쉬게 되면은 흉곽내압이 감소하고 정맥 활류량, 비너스 리턴이 증가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맥 활류량의 변화는 이제 카디악 아웃풋 그리고 아테리얼 프레셔의 일시적 주기적 변화를 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흡식에 의해서 이제 오른쪽 심장의 필링은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이제 스트로크 볼륨과 카디악 아웃풋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흉곽 내압의 감소는 또한 그 혈관과 심장벽에 우리가 카디오 풀모너리 바로 리셉터가 있는데 이 바로 리셉터를 자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흡에 의해서 이러한 변화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호흡 활동의 그 카디오바스큘라 시스템에 대한 효과를 좀 더 순차적으로 한번 보면은 어, 이제 여기 인스피레이션 이제 흡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인트라소라식 프레셔가 감소를 하고 다음에 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센트럴 비너스 프레셔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어, 우리가 센트럴 비너스라는 거는 이제 흉곽 내에 있는 그 정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페리퍼럴 비너스라는 거는 흉곽 바깥쪽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제 센트럴 비너스는 흉곽 내에 있는 그 정맥 쪽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압력이 감소를 하니까 페리퍼럴 쪽에서 센트럴 쪽으로 흉곽 내로 들어가는 이제 정맥 혈류량이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센트럴 비너스 볼륨이 증가를 하고 이제 카디악 필링, 스트로크 볼륨, 카디악 아웃풋이 순차적으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평균 동맥압이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압력이 증가를 하면은 우리가 아테리얼 바로 리셉터 그리고 다른 쪽에 이제 카디오 풀모너리 바로 리셉터 이쪽에 파이어링 레이시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메둘라 쪽으로 우리가 포지티브한 이펙트가 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 우리가 앞선 슬라이드에서 살펴봤듯이 이쪽에 포지티브 드라이브가 가게 되면은 우리가 심파세틱 액티비티는 감소를 하겠죠. 그 대신에 파라심파세틱 액티비티는 증가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심장에서는 하트레이트는 감소하고 수축력은 감소하고 그리고 시스테믹 오건에서 비너스 컨스트릭션 그리고 아트리올라 컨스트릭션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호흡, 인스피레이션, 흡식을 하게 되면은 1차적으로는 이제 정맥 활류량이 증가하고 이제 압력이 증가하고 하는 이제 프라이머리 디스터번스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이제 이후에 컴펜세이션 되면은 우리가 심파세틱 쪽은 감소하고 파라심파세틱 쪽은 증가를 해가지고 이제 하트레이트라든가 그리고 심장의 수축력은 감소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아테리올 그리고 비너스 쪽에 이제 컨스트릭션은 또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결과가 이제 순차적으로 일어난다고 했는데 어, 그래서 이러한 그 효과의 어떤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비너스 리턴의 어떤 포지티브한 효과를 발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품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흉곽 내압을 일시적으로 더 크게 감소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품을 하게 되면 숨을 많이 들이쉬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비너스 리턴이 증가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품은 우리가 뇌로 들어가는 혈류량이 감소할 때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럴 때 이제 하품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은 흉곽내압이 더 크게 감소돼서 비너스 리턴이 증가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또 스트로크 볼륨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카디악 아웃풋을 증가시켜서 우리가 그 뇌로 가는 혈류를 더 증가시킬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기침을 하게 되면은 이제 흉곽내압이 증가하게 되죠. 우리가 증가하게 되면 이제 카디악 아웃풋이 감소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경우에 우리가 발살바 머니버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 발살바 조작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입과 코를 막고 이제 호식, 숨을 익스피레이션 내쉬는 거죠. 그래서 입과 코를 막고 호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배변을 한다든가 혹은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린다든가 할 때 우리가 숨을 안 쉬고 대신에 호식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발살바 조작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처음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흉곽내압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비너스 리턴과 아테리얼 프레셔는 감소하게 되고 되지만 이제 컴펜세이토리 리플렉스가 일어나게 돼서 하트레이트가 증가하고 페리퍼럴 베이서 컨스트릭션 그리고 페리퍼럴 비너스 프레셔가 이제 높아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레드 페이스 얼굴이 붉어지고 이제 페리퍼럴 베인이 확장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다가 이제 발살바 조작을 멈추게 되면은 이제 흉곽내압이 다시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 이제 혈압이 갑작스럽게 떨어지면서 이제 어, 떨어지게 되지만 이제 정맥혈이 빠르게 또 심장으로 유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빠르게 카디악 아웃풋과 아테리얼 프레셔가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리플렉스 이제 브라디카디아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 이제 이런 그 컴펜세이션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뇌졸중 환자에는 위험할 수가 있겠지만 그 미주신경성 실신, 베이소베이걸 싱코프를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베이소베이걸 싱코프, 미주신경성 실신은 이제 우리가 치과 임상에서 종종 그 맞닥뜨릴 수 있는 어떤 응급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 흔히 치과 치료에 너무 스트레스가 심한 환자 이런 경우에 이제 어, 베이서베이걸 싱코프가 발생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과 치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의 대략 5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과 치료 시에 이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인은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가 해당이 되겠고 그 과정을 보면은 이제 콜텍스 이제 과거의 경험이라든가 치과 치료 받을 때 어떤 그런 경험, 그런 공포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안테리오 하이포살라무스 이제 콜텍스에 있다가 안테리오 하이포살라무스의 디프레스 센터로 이제 정보가 전달이 되면은 이제 갑작스럽게 심파세틱 톤을 이제 잃게 되거나 혹은 파라심파세틱 톤이 갑자기 증가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하트 레이트가 감소를 하게 되고 이제 아테리얼 블러드 프레셔가 갑작스럽게 서든 로스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세리브럴 블러드 플로우가 감소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를 하게 돼서 이제 미주신경성 실신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응급처치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환자를 눕히고 다리를 올려서 이제 이 비너스 리턴을 증가시키면은 응급처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이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예방할 수가 있는데 전 슬라이드에서 나왔던 이제 호흡에 에, 위한 그 심혈관계 반응에서 우리가 이 발살바 머뉴버를 이용해서 이 베이소베이갈 싱코프를 이제 예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미리 치과 치료를 받기 전에 이제 발살바 머뉴버를 그 환자가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미리 그 발살바 머뉴버를 몇 번 해가지고 어, 이제 그 미주신경성 실신을 예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 보면은 어, 이제 modified step upgraded 이 발살바 머뉴버를 이용해서 이 머뉴버를 이제 그 베이소베이갈 싱코프를 갖고 있는 환자에다가 이제 어, 시행을 해가지고 이제 효과를 본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익스피레이션 스트렝스 그 숨을 내쉬는 그 압력을 우리가 20에서 40 mAh 정도로 해가지고 그 호흡을 참는 브레스 홀드 타임을 대략 8 또는 15초 정도 시행을 해가지고 바로 이런 이제 프로토콜로 한 거죠. 이런 발살과 머니버를 시행해서 시행을 이제 이 베이소베이갈 싱코프 환자에다가 이제 시행을 해서 어떤 효과를 본 그런 논문이 이제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이 이제 치과 임상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중력이 어떻게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누워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 심장에서 바로 나오는 압력을 이제 100mHg, 그다음에 그 발 쪽에 어, 풋으로 가기 전에 동맥압은 95mHg, 그리고 발 쪽에 모세혈관에서의 압력은 25mHg, 그리고 발 쪽의 정맥 쪽은 5mHg, 그리고 심장으로 가기 전에는 0mHg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제 리컨번트 했다가 이제 스탠딩 할 경우에는 이제 머리 쪽하고 발 쪽하고 이제 중력에 상당한 그 압력의 어, 어, 중력의 압력이 이제 중력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머리 쪽하고 발 쪽하고 대략 한 1.5m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발 쪽에 우리가 90mHg의 압력이 더 더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어, 이제 발로 들어가기 전에 그 동맥 내 압력은 여기 95mHg에다가 90mHg를 더하게 되면은 이제 185mHg가 되고, 자, 그리고 발 쪽의 모세혈관은 25mHg에다가 90을 더하게 되면은 115mHg가 되는 거죠. 물론 정맥도 이제 5mHg에다가 90을 더하니까 95mHg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로 그 컴펜세이션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모세혈관 내에 그 압력이 115mHg나 되기 때문에 그 모세혈관을 통해서 그 빠져나오는 물의 양이 증가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필트레이션 그 모세혈관 내 압력이 증가를 하니까. 자, 그럼 이제 이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반응 중에 하나가 컴펜세이션이라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심파세틱 스티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심파세틱 스티뮬레이션이 되면은 그 아테리올, 여기 아테리올 쪽에 수축이 일어나게 되죠. 쪽에. 자, 수축이 일어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그 모세혈관 내 압력이 조금 감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105mmHg. 하지만 이제 여전히 그 모세혈관 내에 그 압력이 높기 때문에 이 필트레이션 프레셔는 여전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이후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변화가 뭐냐면은 이제 스켈레탈 머슬 컨트랙션이 되겠습니다. 발 쪽에 스켈레탈 머슬을 이제 컨트랙션을 하게 되면은 이제 베인과 림파틱 베슬이 이제 비게 되고 이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컨트랙션 이후에 그 압력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은 동맥 쪽의 압력은 여전히 185mmHg. 근데 발 쪽의 이 모세혈관의 압력은 40mmHg로 상당히 감소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켈레탈 머슬 컨트랙션을 하게 되면은 이제 모세혈관 내 압력이 줄어들어서 그 필트레이션 프레셔가 상당히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발 쪽으로 나오는 이제 물의 양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좀 더 스탠딩에서 이제 됐을 때 리컨번트 했다가 갑자기 스탠딩 했을 때 어떤 일어나는 변화가 이제 순차적으로 한번 보면은 이제 비너스 그 낮은 쪽에 그러니까 익스트리머티즈 그 다리 쪽에 이제 비너스 프레셔가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센트럴 쪽 그 아까 흉곽 내에 블라드 볼륨이 이제 페리퍼럴 쪽으로 시프트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센트럴 비너스 프레셔는 감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테리얼 프레셔는 증가를 하죠. 그래서 중력의 영향으로 이제 아테리얼 프레셔가 증가를 하게 되고 이제 캐필러리 프레셔도 증가를 하게 되고 다리 쪽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캐필러리 필트레이션이 증가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다리 쪽에 아까 에데마가 이제 발생된다고 한다는 거죠. 어, 이런 상황이 이제 블라드 볼륨을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마찬가지로 이제 센트럴 비너스 프레셔는 이제 감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스트로크 볼륨이 감소하게 되고 카디악 아웃풋 그리고 민 아테리얼 프레셔 그 펄스 프레셔가 이제 감소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테리얼 바로 리셉터 파이어링 레이시 감소를 하게 되고 또 그리고 또 카디오 풀모너리 바로 리셉터의 파이어링 레이트도 감소를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쪽 그 메둘라 쪽으로 그 바로 리셉터 센서에서 네가티브한 이펙트가 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것이 우리가 심파세틱 액티비티는 다시 증가를 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파라심파세틱 액티비티는 감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트 레이트, 컨트랙트리티도 증가를 하고 이제 혈관, 베스큘라 컨스트릭션도 증가를 하게 되고 이제 키드니에서의 그 플루이드 리텐션도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적으로 프라이머리 디스터번스, 언컴펜세이티드 된 이제 프라이머리 디스터번스로는 이제 프레셔 쪽에 이제 내가 그 감소되는 쪽으로 이제 상황이 일어나지만 이제 컴펜세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심파세틱 액티비티를 증가시켜 가지고 액티비티는 증가시키고 파라심파세틱 액티비티는 이제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하트레이트나 컨트랙틸러티는 물론 증가를 하게 되겠지만 이 스트로크 볼륨과 카디악 아웃풋은 여전히 낮은 상태로 어, 이제 되어 있다라고 한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력 그래버티가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 롱텀 베드 레스트, 장기간 침대에 누워 있거나 혹은 어, 제로 그래버티 무중력 상태에서 장기간 체류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이제 연관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체액이 하지로부터 신체 상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얼굴 부종이나 코막힘, 그리고 종아리 둘레, 다리 부피의 감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심 쪽, 그러니까 흉곽 안쪽의 혈액 부피가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카디오 풀모너리 메카노 리셉터가 자극이 되는 거죠. 즉 압력 센서가 이제 자극이 되면은 이제 심파세틱 드라이브가 감소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장을 통한 이제 체액 손실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퍼볼레믹 상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태로 있다가 이제 다시 일어나거나 이제 무중력 상태에서 귀환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은 이제 순환 혈액량의 이제 지속적 감소가 있었기 때문에 중력에 대한 심혈관계 반응이 효과적이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또 그 이제 혈액이 말초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혈압이 갑작스럽게 이제 감소돼서 우리가 어지럽거나 의식을 잃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흔히 이제 오르소스태틱 혹은 포스추럴 하이포텐션이라고 하게 됐습니다. 흔히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오르소스태틱 하이포텐션이 유발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장기간의 그 침대 생활을 하게 되면은 가끔 앉거나 또 침대의 다리 쪽을 좀 낮춰주는 으로 해서 방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중력 상태에서는 이제 우리가 운동 프로그램이라든가 혹은 다리 아래쪽 신체에 대한 음압 장치 그리고 또 그 소금과 물을 섭취함으로 해가지고 이제 순환되는 혈액량을 좀 보정을 해줌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그 일종의 기립성 저혈압을 방지할 수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그 정상 생리적 스트레스, 어, 이제 호흡 그리고 어, 그래버티 중력에 대한 그 심혈관계 반응에 대한 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